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부도시의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계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신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주로 도표가 통계 수치가 많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은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의 도시로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경제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업 심리지수는 85.6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100 이하의 수치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비관적인 상태이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먼저 도청에 드리지만 그 내용은 도교육청에도 해당되므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유의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의 우리 윤우영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네, 우리 국장님,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청에서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도내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해 짚어본 바와 같이 그동안에 우리 도정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고 노력해야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 자료 3번을 보시겠습니다. 해당 표는 현재까지 도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있어서 도내 업체에 대한 계약 비율입니다.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물품 용역 공사 계약 전반에서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공사 계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도외 업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 계약의 경우 올해 4월까지의 집계입니다마는 지난해보다 건수 비율도 떨어졌고 금액 비율도 30% 정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관별로 보시겠습니다.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도내 업체가 더 많은 곳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유사하거나 더 적은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해 도정 질문 이후 통계를 보면 특별히 변화된 흐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첫째,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셋째,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647개 정도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선 통계로 볼 때 공사 계약에 비해 물품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다소 도내 업체의 비율이 낮은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세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품이나 용역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3억 5천만 원 이상은 우리가 지역 제한을 못하고 전국으로 이제 지역을 풀어서 하기 때문에 좀 금액이 큰 거는 저희 강원도 내 업체가 수주를 못하고 외지 업체가 많이 수행하는 게 3억 5천입니까? 3억 3천이 아니고? 네, 3억 5천입니다. 3억 5천이었었네.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물품들이 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 고가의 소방 헬기 그 2024년에 2건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330, 없이 외지에서 사야 되겠죠. 예, 소방 차량도 한 대 구입했는데 이게 31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361억이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수치가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예. 도외 업체의 구매 비율이 금액상으로 수치가 상당히 예, 올라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제외하면은 저희가 그 작년 통계에서 한 10% 정도가 돈의 물품이 이제 상향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변화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난해에도 보니까 그 도내에서 본 구매율이 상당히 높은 거는 본의원도 확인했던 바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많이 좀 올려서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제 확인해 보는 차원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 5번을 띄워주시죠. 자,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그 강원도에서도 그 의지대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 구매율을 좀 높일 때는 우리의 그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령 그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경우 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 계약이 가능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참 많았으면 좋겠다. 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사례를 규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네. 강원 도내 업체들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실 예,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적극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군단지 업체, 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네네. 구매 등의 종류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3억 원 미만의 경우만 따로 구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PPT 6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를 보면 앞선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 달리 그 건수 비율과 금액 비율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죠. 저 도표 보시면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품이나 용역, 공사 계약 모두가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게 보이지만은 공사의 계약에 비해서 물품이나 용역 계약의 경우 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는 가능한 한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보다 높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도내 업체 수주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 지방계약법이나 행정부 고시에서 지역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 제한을 해서 말씀드리고 아까 표에서 3억 3천 나와 있는 거는 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3억 3천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물품은 3억 5천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 기업, 또 여성 기업, 또 장애인 기업은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의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2천만 원 이상 또 1억 원 미만을 수의 계약할 때는 지역 업체를 꼭 사용해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한 가지 근데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좀 들어보도록 여기 자료는 없는데 24년도 그 인조단지 저기 우수조달 업체 경우를 좀 살펴볼게요.
본인이 그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따르면은 강원 도내에 인조 잔디 우수 조달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강원도가 24년도 기준이에요. 94건의 그 계약 건수가 있었는데 지역 업체의 계약 건수가 21건뿐이 안 돼요. 계약 비율 보면 22.34%. 그다음에 금액으로 봐도 19.12%에 불과해요. 강원도가.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은 같이 인조잔디 조달 우수 업체의 구매 비율을 보면은 264건 중에 226건, 무려 85.61%나 되는 그런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2.34%예요. 엄청난 차이죠. 강원도에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강원도에 2개 업체나 있습니다. 조달 우수 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외지 업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조달 우수 업체예요. 그냥 일반 업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건 조달청에서 인정한 조달 우수 업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품이나 품질 이런 데 시공이라든가 이런 거 다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유달리 이렇게 상당히 저조하게 강원도 내 업체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본의원이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업체들 계약 구매 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업체별로. 여기 있는데 이 자료는 아마 국장님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요거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경상도, 충청남도 다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요 내용이 없음에도 제가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달청 등록 관련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7번을 보시면은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647개 정도라고 해서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적은지를? 네, 저희 그 조달청에서 운영한 이제 나야라 장터 입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 복잡하죠. 또한 이제 예. 절차도 복잡하고 또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시험 성적서, 또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회사에, 그다음 세무 관련 증빙서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 요구하는 서류가 복잡하고 기간도 맞습니다.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달에 올리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좀 강구해 주십사. 네. 이런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에 많이 조달에 등록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 4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중복돼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그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특정 물품을 납부하는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은 했지만 사실은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 입찰 후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역시 이런 입찰 브로커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23년도에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서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떤 방식으로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하고 있는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안법 외교에 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정에는 10억 이상의 그 물품에 대해서 납품 이행 능력을 이제 저희가 조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이상만 이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주셔갖고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안부와 이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여기 그 우리 특례 조항에 좀 부당이 특이하게 좀 넣을 수 없냐
그것도 건의를 했더니 거기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행안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점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례 수집도 하고 또 연구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용역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는 연락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아마 조만간 행안부 얘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본 의원도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네. 그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물품을 입찰했을 때 입찰자가 직접 이행 의무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네. 또는 브로커 개입 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뭐 이런 서류를 제출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네네. 좀 제도적으로 장치를 강화시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최근에는 뭐 2025년 들어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2년, 23년도에 몇 건이 있었는데 많이 있었죠 그때는. 많지는 않았고 저기 우리 그 있었어요. 예, 의료기기, 의약품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건설가에 제설 장비 소금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는 이제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물품 구매 계약에 한정해서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그 물품 구매의 경우 도내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그 물품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도내에 위치해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도외에 위치한 경우를 보면은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죠? 데이터 보시죠? 네. 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방계약법에서는 도내 업체라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 기준, 본점 등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따져서 하다 보니까 공장은 우리 도내에 안 있고 도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소방 장비, 고가인 소방 장비들이 이제 다 도에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많은 의료기기, 의약품들이 이제 우리 도내에서 생산 못해서 이제 도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이 도내에 안 있고 도에 있으면 저희의 그 납품이 거리가 멀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단가 상승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물류비가 아마, 많이 예. 증가되고 있습니다. 할수 제일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그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또 지역 경기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생산할 수 있는 거는 도내에서 많이 구입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네. 경우 그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내 부가가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명목상 지역 업체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 취지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별도로 이거에 대한 그 대응 가능한 방안이 또 혹시 있으신가요, 국장님? 네, 저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뭐 저희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공장이 그 생산하는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꼭 구입하는 지켜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농공단지에서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그 물품은 금액 제한 없이 저희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적극 구입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실무선에서도 실무자, 공직자들, 계약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이런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저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좀 소홀히 하면은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다 전달이 다 오롯이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많이 좀 전달하셔서 꼭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주의 하겠습니다. 조치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처음 두 번째 표에서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저도 자세히 살펴봤는데 저희 본청은 한 80% 가까이 구입하고 있는데 맞아요. 예, 도청은 우리 많이 구매율이 높은 출자 거 출연 기간이나 맞습니다. 우리 예. 산하 기관들이 조금 저조한데 저희가 적극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도내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드린 그 질문과 제안을 참고하셔서 우리 그 도내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앞으로 그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그 부탁드리면서 그리해 주실 것이라 믿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종구 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네, 국장님께도 우리 행정국장님께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본의원이 도정질문대 집행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이 공사계약의 도내 업체 비율 현황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해서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최봉용 국장 네, 때 그렇습니다. 그 질문 드렸었거든요. 먼저 공사계약의 도내 도외 업체의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PPT 10번이요. 5천만 원 이상의 공사계약의 도외 업체 비율을 보면은 도내 업체 계약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 건수에 비해 금액으로 보면 60에서 82%로 나타나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의 비중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 이하의 공사는 건수와 금액의 비율이 대체로 일치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의 수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은 23년에 비해 올해까지 대업종 공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임 그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보면은 법적 취지에 맞게 입찰 공고 시 대업종만 표기하도록 하고 아주 불가피한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존 업체들이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그러면 지난 1년간 이행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좀 이행하셨는지. 의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전문건설업 협회에서도 대업종 발주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도 자체 사업을 비롯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군에 이제 지속적으로 금년 상반기에만 지금 6차례에 걸쳐서 회의와 공문 다양한 방식으로 좀 이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업종 발주라는 게 종전에 예를 들면 그 토공 면허와 포장 면허가 각자 발주됐다면 이제는 집안 공사를 이렇게 그렇죠. 한 묶여서 네, 발주가 묶여서 됩니다. 나오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토공 사업에 포장 전문 업체가 그러니까 입찰에 주력 참여합니다. 업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는 또 면허를 하나 또 추가를 시켜야 되고 그런 면허가 추가한 건 아니고 자격증 이제 자격증이죠. 포장 업체도 토공 공사에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포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포장에 되게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공 공사를 수주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작년에 품질에 똑같은 약간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 품질의 우려가 여전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22년도에 연말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고 올해가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업종 비율을 좀 확장을 계속 하되 실제로 발주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좀 대업종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공사 품질의 저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습니다. 봐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럼 다음은 이제 본의원이 짚어본 사안인데요. 그 단기간 전입과 전출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그 철새 업체들. 네. 작년에도 본의원이 짚어봤던 사안입니다. 네. PPT 12번을 보시면은 그 입찰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자 그 입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출입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통계를 보면 23년도 이후에 전입과 전출이 현재까지 모두 적어지는 추세로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네. 통계표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우리 그 일부 적은 기업이 단기간에 전출입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만 지역의 매출을 기록될 뿐이지 실제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 오히려 진짜 지역 업체 일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철새 업체들이 낙찰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을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요게 또 명시적으로 공고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을 또 그러니까 저해하는, 명시적으로 공고를 못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집행 기준에 명시된 데서 위배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그 역시 결정 기준 역시 그 재복구 공사에 한해서 일정 기간의 전입 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은 재난 분야 이외에는 이런 영업 기간의 경우 배점을 통해서 전입일로부터 이렇게 그 공고일까지 뭐 6개월에서 1년일 경우는 0.5점, 뭐 그 이상일 경우는 1점 이렇게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0.5점, 뭐 1점 갖고 이 중요한 배점이라고 보여지질 않거든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우리 그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는 부분, 개정돼야지만은 가능한 부분이지만은 철새 업체들을 그 예방하기 위한 어떤 뭐 방안이라든가 또 고민하고 계신 그 내용이 있으면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 문제도 지난해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 아까 통계에서 점차 줄어드는 것도 이제 그런 노력의 결과로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도에 이제 전출입이 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할 때 이렇게 자격 요건도 갖추지 않고 일단 발주만 받아놓고 뭐 일종의 커미션만 받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런 업체를 막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할 때 공사에 낙찰이 되면 이 업체에 대해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를 실제로 가서 보고 현장에 그 소재지에 가서 보면은요 문은 걸려 있어요. 전화번호를 돌려놓고 핸드폰으로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의원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지금 이제 도내 종합건설업이 1,200개, 전문건설업이 4,400개에서 한 5,600개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업체들이 정당한 등록 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를 매년 합니다. 상하반기 하는데 이 업체로부터 서류를 받는 기간이 한 3개월, 또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처분을 하는데 3개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때 조사하기가 어려운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그 바로 그 기간 때문에 그 사이에 다 그 사람들이 속칭 해먹고 다 해먹고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좀 과격화가 필요하면 한번 해먹고 한탕 해먹고 그럼요.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할 수 거를 없기 잘 때문에. 아시니까 단기간 내에 그런 조치를 취하고 미래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공사에 낙찰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찰 공고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요건도 없이 그냥 이름만 들고 와서 일단 낙찰받고 보자 하는 업체들은 이제 상당수 줄어들 걸로 예상이 많이 되고요.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걸 해서 지역 업체 정말 고비용 고창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기회를 뺏기기 때문에 그런 좀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를 이제 협회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사실 이제 시군이 이제 행정 여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이 해야 될 역할들이 못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지금 겪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종합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은 다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은 시군에서 하는데 시군은 좀 아직 좀 검사를 하는데 좀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문건설의 협회하고 저희가 소통을 계속 늘리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경우 시군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행정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계속 있잖아요.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계속 이제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자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회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수도 많고 공사에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시군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앉아갖고 탁상 근무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네.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열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도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그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청과 아마 질문 내용이 그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먼저 그 도내 업체 계약 건수와 금액 비율입니다. 여기도 교육청의 특성상 학교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육청은 물품 용역은 2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은 5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계약은 도내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은 물품과 용역은 약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그 학교의 물품 구매 계약을 보겠습니다. 학교의 물품 구매의 경우는 건수는 도외 업체의 비율이 더 높고 금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체로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료 수집의 편의상 일정 금액 이상의 건만 수집해서 전체 금액을 하면 건수 비율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건수보다 금액의 합이 더 유의미한 데이터이므로 2천만 원 이상의 소액의 건은 건수 자체가 많다 하더라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어서 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간의 분포는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의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내 업체 우선 구매 계약 추진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그 도청에서 담당 국장님들이 답변 주신 내용과 동일하게 지역 제한을 통해서 이제 우선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율을 상향해서 도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연초에는 도내 업체의 판로 기회를 좀 확대해 주기 위해서 사업 발주 계획 설명회를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각급 학교가 이제 900개 이상의 유치원을 포함해서 900개 이상의 학교가 되는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구매에 있어서 도내 업체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교직원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그런 갖고 경우는 있습니다. 전자 상거래하는 건 소액이잖아요. 보통.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의원님께서 여기 주신 내용은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물품인데 저희가 학교에서는 대부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의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좀 통계를 내보면 학교를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저희가 물품의 경우에는 24년에 72%를 도내 물품을 구입을 했고요. 2천만 원 이하 소액까지 전체적으로 물품이나 용역 또 공사까지 포함하면은 82% 정도를 도내 제품으로 또 도내 공사로 작년에 비해서 활용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올라가 있네요. 네, 많이 상향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PPT 15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그 결과 용역 계약의 경우에를 보면은 금액 비율이 격차가 줄어들어서 3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의 비율이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다만 그래도 여전히 도내 업체가 그 수혜받는다는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구매 계약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물품 구매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 기준 도내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 등록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아까 그 도청에서 질문 드린 바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만 다를 뿐이지 그 업체는 강원도 내 소재 업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PPT 16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공장 소재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서 보면은 사업자 등록지 기준과 공장 소재지 기준 통계가 서로 아주 유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수나 금액에 비해서도 상당히 차이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여전히 그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도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24년도에는 6.4%였었는데 벌써 올해는 금액으로 볼 때 19.6%에 달합니다. 금년도 기준이 4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도내에서 도외 업체 그 주소지가 다른 공장과 본사 다른 업체에다가 계약된 금액이. 자, 국장님, 이런 현상이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원도가 아닌 곳에 소재한 공장의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급 자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장만 도내에 갖고 있고 공장을 저렇게 타시도에 갖고 있게 되면 아까 도청에서 답변 주신 국장님 말씀처럼 도내 지역 경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또 가격만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방 관련 계약법이 좀 조속히 보완이 돼서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좀 규정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도청에서도 본의원이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교육청 쪽은 그 아까 얘기한 인조단지 구매 비율을 보면은 교육기관에서 그 24년도에 그 발주한 게 8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건이나 지역 업체 거를 계약을 했더라고요. 아주 진짜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자주 좀 일어나게끔 더욱더 노력해서 뭐 100%라면 더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강원도 교육기관은. 근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거든요. 이런 데는 상당히 저조해요. 다 지역업체가 아니고 다 외지업체 걸 썼어요. 데이터를 본의원이 다 갖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진짜 이건 왜 그렇게 썼는지 한번 감사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정말 아주 고맙게도 많이 그래도 구매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지속 지역 업체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입찰 브로커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나라장터 입찰 브로커 관련해서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찰 브로커들이 활동함으로써 정당한 계약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그 박홍여 그 전임 행정국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간에 대한 그 개선한 방안이 또 마련되어 있거나 그런 또 조치가 있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브로커들이 어떤 입찰 담합이나 또 어떤 정당한 계약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를 발견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이런 입찰 브로커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계약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우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사업 추진의 시작부터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그렇죠. 확인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4대 보험이 가입돼 있으면은 그 회사 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최소한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뭐 역으로 전화해서 그 직원이 그런 데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제일 좋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납부할 수 있는 실적이 근거 자료가 있으면 정말 직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런 브로커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좀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도청에서 그 도청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방계약법 개정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교육청 역시 그 충분한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적격 심사 대상인 경우는 뭐 당연히 신인도나 납품 능력 평가 등을 하고 있고요. 협상 계약 등을 할 때에는 그 해당 업체의 사업 실적 등을 이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지난번에 이제 철원의 국방과학고 개교 준비를 위한 모듈러 교실 신축에 관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을 하면서 해당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관련된 현장을 관련 위원님들이 모두 다 방문을 해서 계약 이행 능력이 충분한지를 점검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저 공사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21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의 그 세분화되었던 전문 건설업종 14개의 대업종으로 그 통합됐죠, 그죠? 네, 통합이 그렇습니다. 이제 14개의 대업종 통합됐고 공공공사는 22년부터 적용되고 이 민간공사는 23년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대업종화를 통해서 업역 규제를 폐지하고 공정경쟁 촉진 및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지방 효율성을 제고자 하는 것이 취지에 있습니다. 자, 국장님, 교육청에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고는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PPT 19번을 보면은 올해 그 1월부터 5월까지 전문공사 발주 건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력 분야 공고 건수가 전체의 52%인 15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공정경쟁 및 업역의 규제 완화라는 대업종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력 분야 공고 건수의 비중이 약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 원인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시설이 다른 여타 시설도 물론 안전성이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보다 더 좀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고요. 특수한 측면을 좀 많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주력 분야에 대한 것을 아직은 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업종화를 한 그 정책 취지가 있기 때문에 대업종화에 따른 발주를 좀 적극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만 전문 건설을 하는 업체 쪽에서는 또 전문 건설 업체 쪽에 주력 분야에 대한 지원을 또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도 그렇긴 현실입니다. 하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 부분은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고요. 다음은 그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그 지난 도정 질문에서도 자재선정위원회 그 전문가의 참여 필요성과 평가표 작성의 내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그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그 개선하셨는지 좀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주요자재 선정위원회가 조금 세밀하게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외부 전문 자문위원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자문위원을 2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고요. 또 그 운영위원회를 10명으로 학생을 포함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학생은 제외하고 5명에서 7명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고요. 정성과 정량 평가를 병행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본 의원이 그 도정 질문을 실시한 지난해 6월 이후서부터 2개 학교에서 총 6건의 4건의 자제 선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죠?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지침 개정 이전에 실시된 건에 대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올해 4월 건을 보면은 자문위원이 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불가능해서 수요자 위원만으로 구성해 진행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문위원이 참석 불가능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면은 운영 지침상 외부 전문가 2인을 반드시 두게 한 규정 이런 것이 좀 형형화되지 않을까요? 이런 규정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개정한 2인을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인력풀을 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도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분야의 인력 시스템이 이제 4명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위원들이 해당 일에 참석이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그냥 진행을 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인력풀 구성을 해주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풀도 적고 전문가에 대한 인력 풀도 좀 적고 그다음에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랬을 경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계속 이런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랬을 이제 때는 우리가 그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다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당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관련 협회 또 우리 도청이나 시군 또 시설 관련 파트들의 또 좀 협조도 얻어서 외부 위원들을 자문위원으로 많이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전문가니까 자제 선정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수의자 위원을 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마무리하시죠. 위원 의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고생하셨고요. 일단 행정부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정경환 선배님의 정말 사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인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기업의 공공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 한 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교육기관에서도 세심한 배를